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귤선생 세루코 영영 입니다. 와 3월이다. 저희 그 전달에 4주차를 이제 미리 녹음을 하고 오늘 그러니까 3월 한 달 만에 또 모였어요. 네 2월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저는 네 면허를 땄습니다. 와, 와 바로 심지어 주행 100점 맞았어요. 와 천재 운전 천재 한 번만에 그리고 네. 어... 한 번만 100점 맞아. 영영님한테 도로주행 그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오. 네네. 어저께 저한테 어. 자꾸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 암살 이게 처음 해보니까 착복감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 이 조수석이면 오른쪽이잖아요. 맞아 네. 맞아. 제가 자꾸 오른쪽을 이게 붙어가지고 맞아. 자꾸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고. 처음에 그게 저도 너무 어렵더라. 맞아요. 너무 어려워. 아 연수를 영영님 직접 해주시는구나 네. 고속도로에서 저 120도 밟아봤어요. 여기도 고속도로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긴 절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는데. 서울까지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월에 응. 팟캐스트 나오고 나서 주변 반응 어떠셨나요? 웃음소리가 좋다. 누구 웃음소리? 다들 나 그거 되게 어. 기뻤어요. 무해하다. 우리 우리 되게 듣고 있으면 무해하다는 얘기 들었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일 기뻤어요. 기쁘다. 지금 들어도 기쁘다. 감사하다. 감사해요.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같이 영화 만드셨던 분이 1화가 이제 제가 영화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듣고 엄청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희가 이렇게 썰매 타러 갔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밤에 너무 아픈데 지금 응급실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런 경우들 다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버텨보자 하고 잠도 안 오니까 팟캐스트를 찾아보다가 들었는데 이제 저랑 또 같은 일을 하셨으니까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런 순간에 이 팟캐스트 들었다고 하니까 좀 특별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괜찮아요? 진짜. 네, 뭐 한 5주 동안 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나눠줘서 고마워요. 다들 자기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왜 이렇게 크게 웃는 거야? 무슨 소리? 조절이 안 돼. 아니, 너무 좋은데, 난. 어떡해. 그래서 지금 마이크랑 엄청 나 멀리 가셨어. 거리감 두고. 근데 그 웃음소리가 없으면 아늑한 세계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좋았어. 나는 왜 이렇게 말을 계속하는 거야? 했던 말을 계속 하더라고. 난 진짜 모르겠던데. 너무 잘 들었는데. 많이 편집해 주셨을 거야. 첫 번째는 네. 귤 선생님의 일상 속 화에 대한 고찰 귤 선생의 분노를 중심으로 연구서죠. 근데, 와, 논문인가요? 연구서에 포장지를 싼 에세이. 너무 귀여워. 이 아이디어가 너무 귀여웠어요. 다행이네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지? 진짜 저는 일단 아까도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그 요일을 주제로 하는 거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에세이도 그때 녹음했을 때 저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논문처럼 한번 써보자 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거 보고 그거 얘기해보고 싶었어. 화가 나면 눈물부터 나는 타입이기에 필자의 화는 눈물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떨 때는 두통이 오는 것으로 보아 미간에도 있고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니 대장에도 있다. 이걸 보고 다들 각자 어디에 있는 것 같은지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 너무 화가? 재밌었어. 좋다. 화가 발현되는 거에 따라서 장기 어디에 있는가. 화나면 어떻게 되는 타입이세요? 세로코님? 진짜 화가 나면 눈물이 났던 것 같긴 한데 화를 느낀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 거야 최근에.
그래서 내가 지금 자주 느끼는 감정을 떠올리면 슬픔이나 그런 거지 화가 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린다? 화나면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심장이 두근거린 적도 많이 없어. 최근에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금 슬펐어 그게. 왜 온화한 그러니까. 단계 아닌가요 지금? 그런 거라면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는 약간 저항의 에너지 같잖아요. 그게 좀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혹시? 그래서 그냥 좀 무력해져서 슬퍼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걸 보면서 내 화는 어디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들 어떠세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두피? 오. 왜?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어. 진짜 난 뚜껑 열릴 것 같거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와 진짜? 그래서 막 어릴 때는 화가 나면 무조건 달려야 했어. 너무 영화적이다. 진짜? 포레스트 검프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멋있게 막 달리는 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신발 벗어 던지면서 막 이렇게 달려야 했어. 아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쯤 왔을 때는 화가 나면 청소를 했어. 너무 건강하다. 좀 다른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잠을 자요. 화가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화났을 때 산책하는 게 되게 좋대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에너지에서 딱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일미님은 자기만의 화 해소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신 거네요? 아니요 아직도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저는 화가 나면 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청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그치. 화나지. 영룡님은 어떠세요? 뭔가 저희가 보기엔 화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도 되게 인자하게 안되셔. 화가 없어요. 진짜? 화는 별로 안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잠자고. 엄청 자요. 두 분은 계속 자고 계시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그러면. 조용하면 자고 있어요. 뭔가 이게 화는 잘 안 나요. 진짜 화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이 화가 저한테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영영님처럼 원래 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는 있긴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화 내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니까 맞아. 여기 있더라. 뭔지 아시죠? 화 내고 나면 또 내가 힘들어 마음이. 저의 이상향은 영영님처럼 좀 영영님처럼 화가 없어. 난 이런 사람이고 싶거든요. 뭔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푹 찔리는 말을 해도 제가 그거를 상처받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유연하게 넘어가는 사람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막 화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흘려보내면 괜찮은데 왜 또 이런 거에 화가 나지? 하면서 또 화가 나는. 맞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넋두리 서론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이상향을 감선생이라고 칭한 것도 너무 귀여웠고 맞아.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것 같아. 각자의 감선생 있으세요? 있죠. 있어. 세르코님의 이상형은 어떠세요? 사실 저 그거에 대한 글을 좀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원მომ지에 보내려고. 네네. 아름다운 사람. 어. 근데 그래서 뭘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나의 감선생인 것 같아요. 나도 감선생 중에 그거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프랑스인 친구가 우리한테 어떤 쿨함은 화날 때 화내는 거고 눈물 나면 막 눈물 흘리는 건데 마치 아무 일에도 반응 없는 쿨함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화가 나면 화내고 슬프면 좀 슬퍼하고 이럴 수 있는 게 또 건강한 것 같아서 그게 맞아. 저의 감선생인 것 같아요.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감정에 충실하고 느낀 감정을 그것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용기인 것 같아서 가끔은. 나 지금 이런 감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거 어떤 책 속에서 봤는데 사물을 그것대로 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문장이었는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감정이 서운했어. 내가 작아졌어.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꺼내 보일 수 있는 것도 어떤 용기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건강함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 다. 일미님은? 저의 감 선생님은 일단 화가 없고 저랑 똑같네요. 네. 온화하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도 말을 할 수 있고 그치. 말할 수 있어야지. 자기 의사를 전달을 똑바로 할 수 있는 화가 났을 때에도 제가 원하는 감 선생님. 영영님은요? 저는 뭔가 말을 좀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얘기할 줄 알고 평소에 별로 생각이 없는데 타인을 좀 보고 이제 생각도 좀 하고 신경도 좀 쓸 줄 아는 사람 배려가 있는 사람 아니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느끼는데 배려가 있어서 오히려 말이 좀 적은 타입인 것 같거든요. 혹시나 자기가 말을 조금 실수해서 상처받거나 할까봐 많이 조심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드라마 보고 엄청 울어요. 드라마 공감을 좀 잘하는 거 아, 근데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이게 정말로 나에게 영향이 팍 오는 일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거리가 있는 일이니까 오히려 그런 일은 더 쉽게 공감하게 되는데 맞아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일은 타격감이 훨씬 세니까. 훨씬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외적인 감 선생도 있는데 일단 허리가 꼿꼿하고 지금 갑자기 허리 펴게 되네. 다 냈다 허리 폈어. 움츠려 있지 않고 머릿결도 왠지 좋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화난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진짜요? 표정이 왜 그래? 뭐 이런 말도 들었었는데 좀 웃는 상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나는 있어요. 한 번도 보면서 그래요? 좀 바뀌었나? 그 사이에? 아니 저희가 너무 아늑해서 잘 웃고 있는데 나도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많이 웃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긴 했었고 그리고 11자 복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거 만들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땅끄 부부의 그 복근 운동을 어. 좀 한 4번 정도 했는데 우리 오늘 할까?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왜? 근데 맞아 나도 그 외형적인 감 선생님이 있어. 있었어. 근데 뭐야? 지금은 없애버렸어. 눈이 커졌어. 너무 이상이 너무 높아. 방법 공유 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더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되지. 그냥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쇼핑 같은 것도 이제 좀 하게 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쇼핑몰에 있는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맞아. 그 옷보다도 그 옷을 입으면은 왠지 내가 저런 분위기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맞아. 사는 것 같아서 뭔가 그걸로 제 자아를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비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근데 습관인 막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외국 모델분들이 많이 맞아, 입으시더라고요. 맞아. 지금은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 맞아. 그리고 나는 여기 밑에 음. 갑자기 차라리 필자가 파리의 연인 박신양이나 내 남자의 여자 속 하유미처럼 멋들어지게 화를 낼 줄 안다면 모를까. 필자는 분명 절체절명의 순간 말을 더듬고 눈동자를 어디 둘지 몰라 화를 내는 것도 울부짖는 것도 아닌 요상한 상태가 되어버릴 게 뻔하다. 여기서 박신양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아니야? 맞아요. 이게 주석에도 있는데 멋지게 화내는 사람을 떠올리니 왜 이렇게 옛날 드라마만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최근 들어 화내는 사람이 별로 미디어에 안 나왔는지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그쵸. 있겠다. 그래서 박신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하유미는 본 적이 없어서 그 동영상 첨부해 주신 거를 한번 봤어요. 네, 잘 내죠. 그게 네 교양이야? 나 여기 질문에 있었어. 귤 선생은 박신양과 하유미를 따라해 본 적이 있는가? 방금 방금 따라했다.
최근에 이 글 이제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꿈을 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친구였는데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이제 꿈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네 제가 진짜 한마디 해야겠다 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돌아봐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솟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말을 확 절어버리는 그 꿈을 꿨거든요. 꿈속에서조차 멋있게 화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멋있는 화지? 박신양처럼? 일단 말을 절지 않고 이런 거 안 하고 나 많이 해. 눈물도 나. 이거 막 눈물 흘리지 않고 딱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그 요즘 흔히 나오는 그 드라마의 사이다 시퀀스들 있잖아요.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한 번쯤은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세로코님 화 잘 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화가 언제 났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근데 저는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를 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가족끼리 화냈던 적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가족에게 아마도 편해서나 뭐 이래서 그런 감정 표현을 더 짓궂고 직설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 화를 낼 때는 정말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가족끼리? 근데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글 쓰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혹은 나를 못 믿고 나의 일에 간섭할 때 약간 내 입장에서는 제가 또 막내였다 보니까 너무 못 믿어하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좀 이렇게 언급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그랬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 알게 됐는데 MBTI가 엄마 아빠랑 저랑 완전 반대예요. 저는 완전 F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 T예요. 저도 제일 화를 많이 낸 대상이 가족인 저도 그래요. 저는 오빠. 오빠랑 엄청 물고 뜯고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좀 이따 그 그래? 일미님이 쓰신 글에도 엄청 싸우잖아요. 그러면 각자 제일 화가 나는 순간이 어떤 건지. 분노 1순위. 일단 저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화가 나요. 진짜 막 쌍욕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 모니터 화면 보면서 쌍욕을? 아이씨 말로 됐다고? 왜 안 되냐고. 아니 막 그거 말고 이렇게 꼭 없다기보다 뭔가를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 뭐 되면? 사이트가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뭐 반복되는 화면이 뜬다든지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든지 막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거나 할 때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에 혼자서 막 욕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것들을 적었는데 공인인증서는 아무도 몰래 만기되어 버린 공인인증서에게 화가 난다. 꼭 필요할 때 열어보면 두어 달 전 어느 날 조용히 자멸한 후다. 특히 사용 중인 맥북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 돼 더 화가 난다.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맥북을 고수하는 나의 허세에 화가 난다. 맥북 쓰시는 분 계세요? 저요. 맥북 짱이죠. 너무 좋은데 뭐 안 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근데 꼭 이런 거 필요할 때 원망스럽더라고요 맥북이. 그리고 22번째 우산을 두고 왔을 때 외출할 때 비가 왔는데 귀가할 때 비가 안 오면 거의 100%의 확률로 두고 옵니다. 거기에. 근데 꼭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알아가지고 근데 또 그걸 찾으러 가자기엔 또 너무 먼 거리거나 이럴 때. 근데 이거는 화 2개짜리 약간 소노 정도. 은행 업무. 대체로 은행 업무에 화가 난다. 여기 막 적어놓은 거 보면 신용카드 발급하러 갔는데 뭐 소득 증명 안 돼서 안 되고 예금을 들러갔는데 이체한도 걸려서 안 되고 지역 노겸이랑 농협중앙회를 헷갈려서 갔다거나 신분증을 두고 왔다거나 이런 은행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아무리 미리 알아보고 가려고 해도 항상 저는 가면 뭔가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은행이 너무 어려워. 그쵸? 왜 그렇지? 은행이 진짜 어려운 거. 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4시에 마치다 보니까 맞아. 그- 시간도 촉박해. 맞아. 그 번호부 받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맞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은행은 대체로 스트레스입니다. 맞아. 그리고 난 이것도 엄청 공감이 됐어.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난 항상 5회 이상 오류야. 항상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맞아. 나요? 안 날 때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일하면 괜찮은데 맞아. 여기 좋은 것처럼 갑자기 이제 읽어줘 이거. 너무 공감됐어.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갑자기 해킹에 대한 온갖 걱정이 몰려와 평소 쓰는 비밀번호를 창의적으로 변형시키는 기행을 저지를 때가 있다.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보면 100%의 확률로 기억이 없다. 그럼 과거에 나 자신과 경쟁이 붙어서 정신없이 비밀번호를 추측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로그인이 막혀있다.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빠르게 찾아보거나 하면 되는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이건가? 이 조합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고. 맞아. 아니 그리고 요새는 막 비밀번호 만들 때 뭐 숫자도 넣어야 되고 맞아. 대문자도 넣어야 되고. 특수문자 맞아. 막 근데 그래놓고 로그인할 때 여긴 특수문자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비밀번호입니다 이런 걸 안 알려줘요. 맞아.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 똑같은 비밀번호 하는 게 너무 해킹의 위험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이런 건 또 막히면 또 찾아가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진짜. 거 있어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오해예요. 뭐야? 진심 어린 충고. 제가 진심 어린 충고 이유 듣기 싫어 이렇게 하고 이제 진심 어린 충고가 나를 화나게 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영님이랑 일민님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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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누가 잘못했어? 아니 언제 충고를 했다고 그래? 아니, 세르코님 아시잖아요. 옆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주마등처럼 막 우리가 귤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지. 빨리 사과해. 아니, 너무 MG 같잖아요. 아 전혀 아닙니다. 전 너무 웃기다. 이런 진심 어린 충고는 안 물어봤는데 막 얘기해 줄 때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 음. 안 물어봤는데 요새 왜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싶니? 입이 근질근질. 그래서 반성한 거였어요. 근데 그 마음도 알 것 같아요. 뻔히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얘기 나는 알 친해지고 거야. 싶어서. 듣기 싫대. 그러니까 미안해. 일미가 또 좋아해. 아, 좋아하는데 친해지고 말 걸고 싶은데 그렇다고 말 걸 때 항상 충고를 하는 건 알죠? 따뜻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늑한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작은 사이즈의 옷 화나시는 분 없죠? 이거 저만 하나요? 아니 나 이거 진짜 작은 사이즈의 옷 화 3개짜리 엄청 네. 화나. 여성복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화가 난다. 맞아. 여학생 교복을 보면서도 화가 난다. 겨드랑이가 그렇게 찡겨서 공부가 되겠는가? 그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감정 실렸어.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만우절에 교복을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고등학생일 때는 많이 안 입었었거든요. 참 학생일 때 안 입더니 또 이렇게 성인 돼가지고 입어보네 이러고 딱 입자마자 내가 왜 안 입었었는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불편해. 와, 뭐 머리가 띵할 정도로 막 겨드랑이랑 마이랑 막 치마도 너무 쫄리고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지나갈 때나 TV에서 이렇게 여학생들 교복을 보면 당사자들은 정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여기 너무 쫑기잖아. 그니까 막 아 이거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나 생각해보면 체육복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 그니까 그럴 거면 교복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면 참 좋으련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이셔츠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서 맞아. 그 배가 살짝 손들면 보이게 맞아. 다 그렇죠. 또 하복이 특히 이렇게 팔도 맞아. 너무 짧고 이래가지고 뭔가 안에 흰색 티를
입으면 또 뭐 너무 쫑기고 뭐 그렇다고 안 입으면 또 비치는 재질에 약간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학생 교복. 막상 또 학생이면 예쁜 교복 입고 싶은데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그냥 여자 옷 같은 거 치마나 이런 사이즈 살 때 허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한 것 같아. 의류 산업이. 그쵸? 왜 너가 살쪄놓고 의류산업 맞아. 탓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지가 않아요.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상방뇨. 아니 이거 무슨 어디 동네 사세요? 그니까. 저는 꽤 자주 봤어요. 노상방뇨. 진짜? 네. 아니 그냥 골목길에서? 네. 뭐 어디 이제 골목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노상방뇨를 하는 NPC가 있는 거죠. 술 마시고? 그런 거 같아. 너무 거의 당황스러워. 너무 당황스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길로 제가 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만 참아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체로 싫습니다. 노상방뇨. 그리고 PMS. 저번 지금 시간에 화가 저희 몇 개야? 말했었는데 1, 2, 3, 아니 근데 나는 이 PMS는 당연한 건데 이 분노 리스트에서 빼주면 좋겠어. 그럴까요? 당연한 것 같아. 맞아요. 이거는 뭐 다른 보통이면 화가 나지 않는 애들도 여기 껴있으면 살짝 더 화나고 하는 것도 있어서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쓰려고 2월 한 달간 저를 화나게 하는 리스트를 써본 결과를 적었는데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한번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볼까요? 네. 필자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관찰일지에 적다 보니 필자의 몸속에 화가 비실비실 힘을 잃기 시작했다. 나 왜 이런 거에 화가 나지? 에서 나 이런 거에 화나네? 체크가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판단, 비판 없이 오롯이 감정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경험을 했다. 인정해버리는 순간 화의 부피가 꽤나 줄어들고 가벼워졌다. 그동안 감사일기를 쓸 게 아니라 분노일기를 썼어야 했다. 막상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니 별거 아니었다. 너무 좋았어. 나도. 감사일기 쓰자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나도 분노일기 쓰고 싶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으면서 또 별거 아닌 게 되는 순간이 있어서 금방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객관화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왜 이런 거에 화나고 진짜 또 화나네 이렇게 되면 그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화랑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어. 아니 글을 너무 재밌게 써서 그니까. 나 여기 질문에도 적어놨어. 글을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쓰지? 쓰면서 본인은 재밌나요? 이번에는 좀 많이 걱정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형식 왜? 때문에? 형식도 되게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찾은 형식이고 원래는 에세이 형식을 쓰다가 이거 좀 많이 부족한데 화요일을 주제로 해서 화를 주제로 한 글을 쓴다니 화가 나네 막 이런. 나 너무 신박했어. 그래요? 진짜 저는 신박했어. 이거 너무 편리한 선택인가? 이러면서 다른 거 써야 되나 진짜? 이러면서 막 계속 고민하다가 가장 안 편리한 선택은 우리 중에 다행히 제가 화가 있는 사람이어서 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좀 적어보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화나게 하는 거 얘기해주세요. 화 리스트, 분노 일기. 근데 제가 이 귤 선생님의 분노를 보면서 본 게 저는 이런 일에 진짜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는 일이 지금 노상방뇨 말고는 없어요. 생리전 증후군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서 들으면서 이런 일에 화가 나시는구나 이러면서 생각하다 보니
저는 제 외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화가 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례한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나에게 무례할 때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표시하세요? 옛날에는 표시를 못했는데 요즘엔 어떻게든 해요. 근데 그 방법을 제대로 잘 하고 싶어서 또 연습인 것 같더라고요. 좀 화를 내봐야 맞아. 딱 적절하게 지금 저 이런 말 기분 나빠요 라는 걸 상대가 알 텐데 그렇게 안 해봤었으니까 잘 못해서, 근데 이걸 안 하다 보니 좀 억눌려져 있었던 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서 요즘에는 어떻게든 표현은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거 같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것만을 전달하면 사실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의도를 갖고 진짜 나에게 무례한 거라면 화가 나지만 아유 똥 밟았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막 의도한 건 아닌데 계속 그래 나한테. 그럼 싫으니까. 그래서 한 번 옛날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무례한 언행을 했어. 근데 아유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이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람을 죽일 듯이 쳐다봤어요. 너무 싫어서. 진짜 제발 그만 좀. 그 방법이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제 화도 풀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짜 많이 곱씹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사람이 아 미안한데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미안하세요? 그럼 그만하세요. 말이라도 할 걸. 왜냐면 그 사람은 계속 말했고 나는 계속 기분은 나빴고. 그럼 지금 살짝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일단 그럼 제가 세르코님한테 화를 나게 해서 세르코님이 저를 부른 설정이에요. 이제 얘기를 하려고. 왜 부르셨어요? 아, 그 일전에 일전에? 네. 언제? 그 이틀 전에 저희 식사 시간에 네, 네네네. 같이 밥 먹었잖아요. 아, 그때 떡볶이 진짜 맛있었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맞아. 그때 떡볶이 드실 때 너무 네네. 제 걸 빼앗아 드셔가지고 그러면서 막 다 튀기면 이거 너무 귀엽잖아. 근데 이거 연기하고 있잖아. 지금 연기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전에서 연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연습 더 해보는 아, 걸로. 네. 연습은 더 해볼게요. 귀여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연습도 하잖아요.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고 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스텝 1. 누군가 화났어? 라고 물어올 때 이렇게 답하기를 망설이지 말 것. 네, 화났어요. 오. 이거 나 너무 시원했잖아요. 이 나도. 에세이의 결말이. 다행이네요. 진짜. 어. 이 에세이에서 나의 키포인트는 막상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니 별거 아니었다. 이거랑 내 화났어요. 내가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면 뭐 어떡해. 화가 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 써놨어. 뭐라 썼어요? 화났어? 라고 물어봤을 때 화났다라고 연습해보기. 저 귤 선생님. 저 지금 NG. 죄송해요. 세르코님! 근데 뭘 못하겠어요. 왜? 어렵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럼 해봅시다. 연습해봅시다. 그니까. 자, 다시. 저도 집중할게요. 저 귤 선생님. 네. 혹시 지금 화나셨어요? 네, 화났어. 아이씨, 왜 안 되지? 하나네. 왜 안 되지? 아니, 제가 이렇게 에세이 써놓고 아직 체화되지 못했나 봐요. 이게 진짜? 화났다는 감정이 저한테는 아직 떳떳하지 못하는 거. 저를 네. 똑바로 쳐다보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귤 선생님, 화났어요? 네, 화났습니다. 화가 안 나서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지금 거짓말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연기해야 되니까 지금 막 갑자기 꼬한 표정 짓고. 충고 한번 해주면. 귤 선생님, 인생이란 말이죠? 내 진심으로 충고할게요. 그러니까. 그럼 저 화났어요를 하는 걸 두 분이 하는 걸 제가 한번 보면 안 돼요? 두 분이 한번 하는 거.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세르코, 화났어? 응, 나 화났어. 화 풀어. 그래. 아니, 화난
내렸어. 플러가 아니고. 그래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일민님한테 한번 화난 역을 해볼 수 있어요? 일미 지금 화났어요? 그럼 화났어. 진짜? 그럼 싫은데. 싫어? 미안해. 근데 일민님은 실제로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것 같아. 이게 진심을. 뭐야? 사과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프렌치 토스트야. 내놔. 영영님도 한번 연습해야 돼. 영영님도 화를 잘 못 그래. 내거든요. 세루코님이 한번 해주세요. 영영님 네, 지금 혹시 화났어요? 네, 화났어요. 오, 속 시원하다. 근데 지금 가장 되게 맞아. 차게 화가 나셨다고. 맞아. 약간 카타르시스 잘하죠? 느껴졌어요. 진짜 화 났나 봐.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일미는 놀라셨어. 입을 못 다무는데. 나 못할 줄 알았어. 너무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그냥 연기한 건데. 연기를 잘하는구나. 근데 되게 좋았어. 느껴졌어. 뭔가 영화 에너지가.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 약간 청춘 영화에 맞아. 좋다. 우리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너무 재밌다. 화났다고 해봅시다. 화났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 조치를 뭐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났으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근데 아직 연습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그 순간의 어색함을 좀 못 견디는 편이라 저는 얘기를 잘 무서워요. 못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조금 친한 사람이다. 웃어버려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이 제가 화난 줄 몰라. 자주 웃었던 것 같은데 언제지? 지금? 맞출 수가 없잖아. 근데 웃음이 좀 다르죠. 좀 달라? 그러면 이제 알아볼 수 있어야겠다. 아무튼 너무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늑한 세계는 팟빵 팟캐스트에 매주 월요일 아늑한 세계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뉴스레터는 매달 말에 새롭게 구독자 모집받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인스타에서 아늑한 세계 검색해주세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네 화났어요 하면서 네. 끝낼까요? 좋아요. 동시에. 하나, 둘, 셋. 네, 화났어요!